네, 반갑습니다. 철도기술연구원의 인공지능 연구실을 맡고 있는 원종훈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우리 철도는 어디로 가야 될 건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 또 준비하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먼저 DX라는 게 뭔지 한번 좀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 DX를 통해서 일반적인 사회나 산업에서는 어떤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철도에서는 어떠한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방향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전환입니다.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디지털리제이션,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테이션 포메이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디지털리제이션하고 디지털리제이션은 혼용해서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이것의 뜻은, 의미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이제 변환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로 이제 디지털리제이션 같은 경우는 데이터 정보의 관점에서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전환하는 그러한 것을 주로 디지털리제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디지털리제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워크플로우나 워크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이제 철도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승차권 구매 같은 걸 볼 수 있을 건데요.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승차권을 발권하기 위해서는 창구 앞에 가서 이제 줄을 서서 발권을 했습니다. 그죠? 그 전에 이제 전산화는 되어 있죠. 디지털리제이션은 되어 있습니다. 전산화는 되어 있지만 그 발권하는 업무 프로세스는 창구 중심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혼잡한 창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철도 역사를 이야기하면 대부분 혼잡성을 좀 많이 나타내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 보급되고 또 스마트폰의 앱이 보급되면서 승차권이 앱으로 이제 다 결제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디지털리제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도에서는 사실 DX를 오래전에 좀 준비하고 해왔다라고 나름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DX는 그럼 무엇이냐? DX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디지털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그 데이터가 가지는 새로운 가치, 또 그 새로운 가치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그 기업이 새로운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형태까지 일반 사회 현상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철도에서는 이러한 이제 디지털화에 대해서 앞서 이제 여러 기조 강연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철도는 인프라, 차량, 여러 운영 시스템 등 이렇게 이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들 각자가 가지는 데이터를 모아서 철도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발굴하는 것도 새로운 이제 우리 철도에서 보는 디지털 전환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디지털 전환이란 것은 그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그래프와 같이 점진적으로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이제 해서 디지털화가 되면은 급격히 성장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했는데, 여러분도 많이 겪고 지금 또 이제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우리 코비드로 인해서 급격하게 사회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외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도 원치 않았지만 디지털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비대면 사회로 접어들면서 디지털화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였고요. 이로 인해서 실제로 사회의 디지털화는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그 현재의 산업과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해서 기업들이 디지털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존을 위해서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결국은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향상시켜서 결국은 수익을 증가시키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반 기업들은, 개인 기업들은 디지털화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코비드를 통해서 디지털화 되겠냐라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코비드 상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코로나 사태 접어들었을 때 그 원격 재택근무를 이제 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했을 때 이 재택근무해가지고 업무가 되겠냐라는 이제 우려가 많았습니다. 근데 1년, 2년 지나고 난 뒤에 최근에는 우리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 안 한다면 우리는 회사를 바꾸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만큼 사회는 디지털화에 급속하게 접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그러면 철도는 어떻게 디지털화에 대한 필요성을 볼 거냐? 제가 좀 넘어갔네요. 철도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좋은 자료가 있는데 히다치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 철도 분야에서 발생되는 연간 데이터량이 약 500 제타바이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제타바이트의 단위는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꽤 계실 건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데이터의 단위로 테라바이트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PC에 뭐 1테라, 2테라 정도 하드디스크가 들어가 있는데 이 제타바이트라는 거는 10의 21승 정도 됩니다. 우리 테라바이트가 10의 12승 정도 되고요. 엄청난 데이터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철도에서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이 생성되고 또 일부는 그 중에 90% 이상은 사용되지도 못하고 소멸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생성되고 있는데 우리는 저런 데이터들을 잘 활용을 해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무궁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철도 산업은 철도에서는 한 55% 정도가 수작업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유지보수를 하고 난 뒤에도 수작업으로 종이에다가 쓰고 난 뒤에 나중에 전산 입력을 또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게 현재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 효율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좀 중심적으로 오늘 발표도 말씀드릴게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디지털 트윈이란 거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 현실의 시스템을 가상의 시스템에 모사하는 거죠. 모사해서 가상의 공간에서 우리가 접하거나 만들 수 없는 다양한 사고, 이벤트 등을 가상의 공간에서 충분히 실험하고 난 뒤에 그 알고리즘 등을 평가하고 현실 세계에 반영해서 현실 세계가 궁극적으로 최적화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러한 이제 체계를 사실 디지털 트윈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DX를 위해서는 철도에서는 사실 디지털 트윈이 아주 필수적인 요소이며 아주 좋은 수단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DX의 현황이라는 것은 대부분 디지털 트윈의 현황에서 저희가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치 한 5단계 정도로 저희가 구분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디지털 트윈의 첫 번째 단계는 모사 단계죠. 즉 물리계를 가상의 공간으로 복제하는 수준입니다. 그냥 우리 시각화해 주는 부분. 예를 들면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두 번째 관제 부분입니다.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제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거죠. 단 어떤 분석이라든지 최적화 기법이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디지털 기반의 이제 모의 단계인데 여기에는 이제 디지털 2단계까지는 디지털 기반의 컨텐츠를 이제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서 가상 환경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고 그거를 현실에 반영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물리계가 최적의 상태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추는 게 모의 단계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모의 단계를 넘어서 연합이나 자율은 뭐냐? 3단계까지는 각각의 시스템에 대한 각각의 서브 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트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철도 같으면 철도 궤도 인프라에 대한 트윈 그리고 노선에 대한 트윈들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다음 차량에서도 다양한 시스템들이 별도로 디지털 트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연합이란 것은 이런 개별 디지털 트윈들이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 철도 시스템처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호작용 체계를 만드는 게 연합이고요. 자율이란 거는 궁극적으로 그 시스템화되어 있는 물리계가 최적의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까지 가는 게 자율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내의 동향을 분석함에 있어가지고 디지털 트윈의 단계에 따라서 나중에 결론을 조금씩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먼저 본 게 국내 시장에 대한 전망입니다. 이게 뭐 그래도 좀 돈이 돼야지 뭘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는 국내 트윈 시장은 약 연평균 약 50% 이상 급성장의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20년 이후로는 연평균 약 70% 이상 수직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철도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는 이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굉장히 큰 니즈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인 이제 산업에서의 이제 디지털 현황, 국외 사례를 4가지 정도로 저희가 간추려봤습니다. 먼저 미국의 GE 같은 경우에 스마트 팩토리 지원을 위해서 디지털 플랫폼을, 트윈 플랫폼을 개발했고요. 궁극적으로 이네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개발 주기와 제조 공급 효율성을 20% 이상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의 다소 같은 경우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공정 및 생산 최적화에서 궁극적으로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의 지멘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 수집 체계를 빅데이터 체계로 구축을 해서 실시간으로 기계 이상과 불량품 감지 분석을 추진하고 결국에는 원격 제어까지 통해서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도시 전체를 디지털화해서 도시 문제를 이 트윈상에서 다양한 분석과 예측 그리고 최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LG CNS가 시티 허브라는 것을 출시해서 싱가포르와 유사하게 도시의 시민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여수에 있는 화학 공장 플랜트에 대해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서 그 유지 보수에서 디지털 전환하는 데 전체 그 생산 비용이라든지 그럼 유지 보수 비용들을 절감하고 유지 보수 시간을 약 70% 이상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 공사인 K-워터 같은 경우는 디지털 가람이란 걸 플랫폼을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을 해서 우리나라 전국의 홍수, 가뭄, 물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종합적인 의사결정이 지원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현대 같은 경우는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와 같이 그 국내의 모든 디지털 전환 기업들은 그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생산성과 효율성 그리고 안정성을 추구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국내 수준과 국외 수준을 나름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관제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정도까지는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제 대상에 대한 최적화할 수 있는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아직 진입은 하지 못한, 이제 진입을 해서 좀 나가려고 하는 단계인 것 같고요. 세계 글로벌하게는 약 3단계 정도는 거의 진행을 하고 이제부터는 그 트윈과 트윈 간의 상호 연결성을 좀 더 확립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철도 분야는 그럼 어떤지 국내적으로 한번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영국의 네트워크 레일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이제 우리 기조 연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디지털 레일웨이라는 그 슬로건 아래에서 철도 시설물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이를 통해서 우리 철도 유지 보수를 디지털화해서 결국은 비용 절감 그리고 인프라 가용률을 극대화시키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현재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철도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레일 3D 어셋 디지털 트윈이라는 걸 통해서 그 인프라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보장, 작업 속도를 높이고 예측 기능을 통해서 사고 예방과 미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비용 절감 그리고 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알스톰, 프랑스의 알스톰하고 다소 시스템이 합동으로 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이제 고객 보안, 운영 관리, 에너지 그리고 디지털 승객 서비스 등에 대해서 디지털 전환을 통합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알스톰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디지털 트윈상에서 재현하고 새로운 소프트웨어 버전들을 기차에 설치하기 전에 그 트윈상에서 사전에 테스트를 충분히 한 이후에 현장에 도입함으로써 현장의 도입 시간이라든지 비용을 절대적으로 줄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 서류 작업이라든지 실문에 의존하지 않고 열차 사양이 고객 요구에 부합하는지 확인도 가능한 걸 작년에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아마 뉴스를 접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스페인의 철도 운영사가 그 인프라에서 허용되지 않는 사이즈의 철도 차량을 주문해가지고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페인의 그 국토부 차관격에 해당하신 분이 아마 사표를 쓰신 것 같고 운영사의 대표가 또 사표를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협계에 들어갈 차량을 우리 표준계에 대한 차량으로 주문 발주해가지고 그 터널을 통과하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디지털 트윈이 사전에 있었다면 충분히 검토하고 그리고 우리 뭐 차량의 한계라든지 건축 한계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독일의 경우인데요. 독일의 도이치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엔비디아 그 AI 쪽에서 굉장히 핫한 기업이죠. 엔비디아에서 옴니버스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DB 같은 경우는 이 옴니버스 위에 철도 시스템을 디지털 트윈화하고 열차의 자동화 및 사고 예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트윈상에서 현장에서 발생시킬 수 없는 다양한 사고 사례들을 발생을 시키고 시스템이 그에 잘 대응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테스트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는 철도공단에서 국가철도공단에서 앞서 말씀 한번 언급된 것 같은데요. 철도 인프라에 대한 전 생애 주기 통합 운영 관리 시스템 라피스를 지금 구축해서 이제 운영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디지털 전환에 대한 아주 큰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궁극적으로는 레일의 데이터 취집과 유지 관리를 통해서 장대레일 수명을 50% 향상시키는 것을 아마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레일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 측면에서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유지보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디지털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상태 기반의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코레일뿐만 아니라 부산교통공사에서도 기존의 시간 베이스의 유지보수에서 상태 기반 유지보수로 이제 전환을 상당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테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스마트 스테이션을 구축을 하고 이용객의 편의성 증대와 역산의 승객 안전 보호를 추진하고 있고요. 대구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시설물의 모니터링과 유지 관리에 대한 안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철도 시스템에서는 국내외 모두 어떤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생산성과 효율성 그리고 특히나 안전성을 추구하는 데 키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철도 분야는 그 일반 사회보다는 조금 뭐 비슷하게 한 2단계 정도 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그리고 글로벌하게는 약 4단계 초반에 이제 진입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은 좀 더 분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는 다양한 이제 연구들을 디지털 기반의 연구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차량 기기의 디지털 자동화, 즉 유지보수 디지털화를 위해서 자동화 검사 기술이라든지 예측 기반의 정비 기술 개발을 통해서 차량 유지보수 비용을 30% 절감하고 차량 가용성을 증가시켜서 차량 가용성 약 100%를 타겟으로 하는 이러한 이제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BIM과 GIS를 연계해서 디지털 기반의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과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 비용을 30% 절감 및 유지 관리 인력을 약 10%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송철도 종합시험선로에 대한 디지털화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선에 대한 디지털화를 통해서 시설의 장비, 운영 효율화를 추진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저비용의 유지보수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지능 차량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는 사고 위험을 사전에 인증할 수 있는 AI 기반의 센싱과 실시간 감시 기능, 그리고 이걸 통해서 철도 차량의 사고 예방을 추구할 수 있는 차량 유지 보수의 가시화 예측 기술까지 저희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발표하실 분들이 좀 더 깊이 발표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연구원, 저희 철도 인공지능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이제 디지털 기반의 연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디지털 철도 통합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디지털 트윈과 철도 AI 그리고 지능형 로봇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포함하고, 그리고 이러한 이제 플랫폼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경험들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플랫폼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4개의 플랫폼은 데이터 연동을 통해서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교환이 잘 안 되는 이유죠. 그래서 교환이 안 되는 이유는 업무의 뭐 비밀이라든지 운영상의 어려움, 운영상의 그 안전을 위해서 데이터를 공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넘어가서 이러한 데이터 안심존이라는 거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폐쇄망의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다양한 이제 데이터 분석 도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을 해서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고 프라이버시가 보호된 상태에서 우리가 다양한 연구가 추진될 수 있는 이러한 데이터 안심존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이제 플랫폼들은 궁극적으로 저희가 통합해서 또 연구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철도 인공지능 연구센터를 지금 기획을 하고 지금 예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과기부의 예산을 요청한 상태이고요. 아마 계획대로 된다면 약 27년쯤에 저희가 연구센터를 통해서 철도 데이터에 대한 통합 분석을 하고 철도에 대한 빅데이터 허브 역할을 저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저희가 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좀 더 하면 결국은 DX라는 거는 기술이 핵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술을 움직이는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 대한 투자도 체계적으로 잘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요. 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